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상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회를 했었는데 생산자 물가, PPI도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CPI니, PPI니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크게 봤을 때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제 견해는 비트코인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 되었을 확률이 높죠. 자, 본론으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무역과 관련을 해서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역시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답죠. 자, 이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아픈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결국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좀 살아나서 부채도 갚고 쓸데없는 곳에 지출도 줄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 또 가장 큰 미국 내의 유동성이 좀 돌아야 주식이든 우리 비트코인이든 자금이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나 월가에 이제 크립토 시장에 큰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친암호화폐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암호화폐 시장에 큰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자체도 일가에서 이제 운영 중인 코인 펀드가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대통령으로 재임해 있는 동안은 나라건 본인의 이제 기업이건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여지에 일제히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이나 일정이나 대상국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시장이 강세로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실제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회를 점하기 위한 전략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물론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게끔 하는 정책은 맞지만 취임 후에 트럼프가 미국의 입지와 또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벌이는 다른 나라 길들이기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이죠. 월가의 이런 형님들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니 뭔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CPI랑 PPI 물론 지표상 예상치보다 좀 상해가 나왔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 게 사실이지만 세부 지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습니다. 월가에선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의료비 등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의 비중이 큰 구성 요소들은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주목을 했네요. 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였지만 결론적으로 크게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 상황이 한층 활기를 띠었다 라고 이번 주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상황 속에서 SEC와 또 리플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SEC랑 CFTC가 규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공동 접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SEC와 CFTC가 공동 규제 기구를 재정비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면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는 이번 변화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일관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계기를 갖추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확실한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대도권으로 공고히 해서 규제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이런 규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태클을 걸고 뭐만 하면 소송 걸고 제지하고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하던, 어찌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 항상 좀 주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트럼프 취임 후에 좀 새롭게 태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스타크가 SEC 위원장입니다. 이전에 SEC가 끝났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목표로 한 단속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SEC는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일부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초 SEC는 바이낸스 사건을 2달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같이 SEC가 여러가지 코인 관련 소송을 중단하거나 또 철회를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코인이 생각나시나요? 우리의 리플이죠. 현재는 아예 XRP로 전세계 코인 거래소들에서 개명을 한 우리의 XRP 리플입니다. 자,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13일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다면 이는 XRP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XRP 기반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해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에는 행정 절차의 개시 및 합의, 금지 명령 조치의 개시 및 합의, 소송 청구 해결, 기타 조사 및 집행 절차 관련 사안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 금지 명령 조치의 개시 및 합의, 이 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SEC와 리플 간의 지속된 법적 분쟁과 굉장히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죠. 이에 따라서 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SEC가 소송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든 정부랑 게리 겐슬러가 SEC 수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정말 리플이 엄청나게 SEC한테 맞고 소송에 시달렸죠. 이 리플 소송 때문에 사실 스플래시 데미지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데미지를 입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 솔라나라든지, 그다음 카르다노, 에이다, 이런 알트코인들, 그다음 또 얘네 말고도 아주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이 괜히 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싸잡혀가지고 같이 막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이랬었죠. 근데 이번에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마무리가 좀 된다면 모든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리플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연결이 되었죠. 연준의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면서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통해 리플의 기술이 미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블록체인, 코인 관련 기술들은 실생활에 뿌리 깊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수성들이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결제 시스템 쪽 선두주자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들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이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ETF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리플의 신청서 중에서 ETF 19-4 신청 내용을 벌써 승인을 해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오늘자로 SNS에 올려줬고요. 이렇게 빨리?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참 SEC가 예전에는 막 최종 시일까지 막 기다리고 최대한 미루고 막 하다가 겨우겨우 막 여론에 떠밀려서 해주던가 이랬었잖아요. 근데 나온 지 거의 뭐 하루 만에 해줬다는 게 SEC가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ETF를 승인해주기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만 가지 않고 좀 분산돼서 가겠죠. 알트코인들까지. 또한 ETF를 통해서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유동성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알트코인들이 다시 멋지게 반등할 그날이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플과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듯이 시장에는 좀 다가올 호재들이 많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희망이 다가오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3국 간의 3자회동이 위넨 안보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정부들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공식 국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범죄 조직 단속 등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확보해 나가면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아왔었는데요. 글로벌 거대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부분 책임자 매튜 시겔은 현재 230억 달러라는 예상치는 보수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크다 라면서 향후 주정부의 법안이 구체화되면 비트코인 매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국가 공식 자산으로서 법안까지 내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다음 주정부에서 준비금까지 준비를 해준다면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가격 상승을 동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경제 상황과 또 비트코인 시장의 내용들,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이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처럼 한번 좀 빵하고 크게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살짝 조정이 있을 뿐이지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이나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힘내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에서 퇴학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같이 함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